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이번 세계사 공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번 세계 역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 발표 보면은 보험료를 13%, 받는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과연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지? 국민연금은 결국은 뭘까요? 연세 드신 분이 나이가 들어서 여태까지 부모님이 자식을 다 이제 학교 보내고 키우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집장가 보낼 때 조금씩 보태주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100살까지 그냥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명 120세 인간이 나오면, 자, 그럼 60이나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죠? 뭔가 이 국민연금 같은 게 안정적인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노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고, 또 이런 생활이 안정돼야, 그래야 결국 국가가 통합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잘 모셔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개인으로보다 국가로부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연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을 30년 납부한 걸로 보면요, 평균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죠. 많이 받으면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많이 받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거의 공직자가 아니면 3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쭉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은 대략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또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군인 생활을 하신 분들도 대략 보면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장교를 지내신 분은 조금 더 받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모여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비가 너무 비싸면 결국은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인류 역사상 세계사에서는 과연 이 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889년 철혈제상으로 알려진 아주 보수적인 사람,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시작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산업혁명 후에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걸 볼 때 독일도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에 휩쓸 수 있겠구나,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시위에 대해서는 탄압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탄압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험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주의자인 비스마르크에서 복지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사회가 불안정성이 줄어든다. 국가가 결국은 안정되고 통합돼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또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군인연금의 역사는 좀 오래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엔 전쟁이 많았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을 볼 수 있는데, 알렉산더가 약 5만 명이 못 미치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황제국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가보면 여러분, 페르세펠리스라는 데 제가 그 이란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수십 배의 더 큰 규모의 페르세펠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페르시아 정복 전쟁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빼앗게 됩니다. 정복자니까요. 어느 정도 뺏게 됐냐면은 한 곳에서 1350톤의 금과 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오늘날로 기준해 보면 대략 81억 달러, 9조 원쯤 되는 돈을 그 수사라는 한 곳에서 우리 페르세폴리스라는 그곳에서 또 금과 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는 고향을 떠날 때
장교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니 이거를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나는 가서 더 많은 금과 은을 정복을 해서 뺏을 거니까. 실제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정착 자금도 주고 땅도 줬는데 이때 은퇴하는 군인들에게 황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황금을 나눠줬느냐? 지금으로 보면 약 33kg 정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33kg. 이 약 5만 명 정도한테 구조를 다 나눠주진 않았겠지만 알렉산더도 자기가 통치 비용으로 쓴 게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n분의 1로 계산하게 되면 16만 2천 달러니까 지금 2억 원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미국은 언제부터 군인연금을 줬느냐? 바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독립전쟁에 나섰던 그 군인들한테 군인연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1830년도에 처음에는 장교부터 주다가 나중엔 사병까지 줬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유럽에 정복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나폴레옹 이후부터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군인연금의 역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역사는 비스마르크라는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군인연금은 아주 오래전에는 알렉산더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대에 와서는 우리가 미국의 독립전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핵심적으로 여러분한테 앞으로 논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이 볼 때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생활이 불가능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우리가 해결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저의 주장은 국가가 국민연금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국민연금 100만 원 이거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국가가 재정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가 재정적 기여를 한다고? 그럼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연금이라는 건 결국 개인 부담, 기업 부담, 정부 부담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이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게 4.5%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은 8%에서 10%를 부담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부담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도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OECD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넣어서 여러분 국민 안심하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OECD는 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재정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내가 내는 돈이 있고 기업이 내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보태주게 되면 우리가 노후 생활을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OECD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한민국은 개인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한국 정부는 정부가 튼튼합니다. 부채에서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높고 개인 부채가 작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등록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주택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애 키우는데 집 사는데 전부 개인이 빚을 내서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 부채가 많은 거죠. 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 애들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서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국가 부채는 많고 개인 부채가 적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 자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후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노후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건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가 시작했다는 것.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서 사회가 통합력이 붕괴될 걸 우려한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열심히 산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노후가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린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하는 결단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세계사가 보는 국민연금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기를 열어야 한다. 이게 저의 국민연금 관련 첫 번째 주장입니다. 고맙습니다.